안녕하세요. K행덕의 달팽이 이승경입니다. 오늘은 템파베이와 토론토와 템파베이의 이 시리즈 프리뷰를 할 건데요.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그죠? 템파베이는 지금 현재 7연승 중이고, 토론토는 1차전 류현진 선수가 1승을 거둔 후에 보스턴과의 시리즈 2차전과 3차전을 연패하면서 2연패에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구렁텅이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자, 템파베이는 토론토의 원정 시리즈에서 글래스나우, 맥클라나간, 그리고 플레밍 이렇게 3명이 나오고, 4차전은 원래 파티뉴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파티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되면서 29일까지 지금 부상자 명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4차전에 누가 나오게 될지는 아직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오프너를 쓰게 될지, 뭐 벌크가이를 쓰게 될지, 아니면 또 야스브로나 이런 힐 같은 선수가 나오게 될지, 4차전은 어떤 식으로 템파베이가 운영을 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차전 글래스나우는 토론토와의 경기 복수만을 이제 꿈꾸고 있을 텐데요. 글래스나우가 토론토를 만나기 전까지 이번 시즌 한 번도 홈런을 내주지 않고 있다가 홈에서 토론토를 만나서 한 경기에 2개의 홈런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흔들렸고 지금 다시 그 이후부터 잘하고 있는데, 글래스나우로서는 이번 시즌 5점과도 같은 토론토와의 경기 요번에 복수할 기회인데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제 앤서니 케이가 상대 투수로 나옵니다. 이 토론토와 템파베이의 경기는 토론토가 템파베이 가서 경기했을 때 원정이 아닌 것처럼 느꼈던 것과 같이 템파베이가 토론토로 오는 것도 차로 한 30분 거리로 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원정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최근 더니든에서 홈 같지 않은 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보스턴 경기도 그랬고 필라델피아 경기도 그랬고, 원정팀 응원이 굉장히 많은 이제 경기를 치르는데, 아마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자, 글래스나우와 첫 경기, 첫 단추를 어떻게 낄지가 이제 관건이고, 토론토는 2경기 연속으로 글래스나우 공략에 성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글래스나우 공략에 성공을 한다면 몬토요 감독은 과연 앤서니 케이를 몇 회까지 둘 것인가. 지금 몬토요 감독의 이 투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그 원칙과 이론에 이제 부합해서 투수 교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원칙과 이론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뭐 좌타자 대 좌투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꼭 이 선수가 9회, 이 선수가 8회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유연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앤서니 케이를 오늘 몇 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앤서니 케이 이후에 어떤 투수, 뭐 손튼이나 이런 투수가 롱리리프로 나올 때 그 순서나 그 타이밍을 어떻게 몬토요 감독이 잘 잡아줄지, 그 부분도 관건입니다. 2차전 토론토는 이제 로비레이가 나오고, 3차전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데요. 일단 로비레이랑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경기는 토론토 입장에서는 꼭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4차전 같은 경우 이제 양심 투수가 둘 다 퀘스천 마크인데, 토론토 같은 경우 원래대로라면 스트리플링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스트리플링이 최근 계속되는 부진을 겪으면서 본인도 이제 자신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토론토의 코치진 입장에서도 스트리플링과 한번 대화를 깊게 나눠보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스트리플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깜짝 선발 발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안개 속인데, 마이너리그에 있는 유망주나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발 투수 후보들 중에 깜짝 발탁이 돼서 로스터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4차전은 양쪽이 다 이제 안개 속 전국인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캐나다에서 시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주가 캐나다 빅토리아 데이, 캐나다에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왔다고 모든 캐나다인들이 생각하는 빅토리아 데이 위켄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국의 설이나 추석 연휴처럼 월요일까지 해서 롱 위켄드라고 부르죠. 4일 연속 연휴가 되는데, 특히 온타리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셧다운이기 때문에 이 롱 위켄드 기간 동안 야구 경기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토도 잘해야 되고, 특히 류현진 선수도 토론토 근교에 있는 많은 팬들이 TV로 야구를 볼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토가 특히나 주의해야 될 타자들은요, 지금 템파베이에서는 웬들이나 아로자레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특히 아로자레나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 이후로는 이번 시즌은 계속 꾸준하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지만도 이제 복귀를 했죠. 최지만의 복귀도 약간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최지만은 작년까지는 플래툰이었습니다. 좌투수가 선발일 땐 나오지 않고 우투수가 선발일 때만 이제 등장을 했는데, 4경기를 나왔는데 타율이 5할 오픈 8리입니다. 4경기를 나왔는데 타율이 5할 오픈 8리고, 팬그래프 F워가 0.5입니다. 거의 한 경기에 0.125의 월을 쌓는 지금 엄청난 지금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토론토가 1차전, 2차전, 3차전이 다 자완이란 말이에요. 앤서니 케이, 로비레이, 그리고 류현진. 그러면 템파베이는 과연 최지만을
시리즈 중에 3경기를 통째로 다 뺄 건가, 아니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잘하는 최지만이니까 믿어주고 투입을 시킬 건가, 이 부분도 아마 주의 깊게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류현진과 최지만, 이 동상고 선후배 간의 대결이 작년에 이제 치러지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번 주 현지 시간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에는 동상고 선후배끼리의 투타 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아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키스와의 원정 3연전을 앞두고 양키스 클리블랜드, 이렇게 이어지는 원정 또 시리즈를 앞두고 치러지는 템파베이와의 홈, 그리고 이 템파베이와의 4경기 홈 시리즈가 이번 시즌 더니든에서 치르는 마지막 홈 시리즈입니다. 요 템파베이와의 4경기가 끝나면 2주 후에 돌아올 때는 버팔로로 돌아가서 이제 버팔로를 또 새로운 홈으로 삼고 새로운 시리즈를 또 시작할 텐데, 아무래도 이번 더니든에서의 홈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토론토가 조금 걱정되는 면 중에 하나는, 토론토가 오히려 뉴욕 양키스처럼 큰 스윙을 하는 이런 타자들이 있는 팀에는 강하지만 템파베이나 오클랜드 혹은 보스턴과 같이 약간 팀 배팅, 그리고 뭔가 작전에 의한 이런 배팅을 하는 이런 타자들한테는 좀 약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시리즈에서도 템파베이 타자들에게 약한 면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템파베이는 지난 7연승을 하는 기간 동안 한 경기 평균 9점씩을 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 토론토와 붙으면서 이 기세가 이어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리고 템파베이와 토론토의 지난 시리즈, 바로 전 시리즈죠, 트로피카나에서 열린 시리즈에서는 템파베이가 시즌 처음으로 영봉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일찍 빠진 경기에서 토론토 개투진이 끝까지 막으면서 결국 영봉패를 당했는데, 과연 그 첫 시리즈의 두 팀의 관계, 그리고 최근의 7연승과 2연패, 이게 어떤 식으로 맞물리게 될지 여러분 한번 즐겁게 야구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행덕 달팽이 이승용의 토론토와 템파베이, 템파베이와 토론토 시리즈 프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